안녕하세요. 데일리 헬스 에브리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다이어트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계획적인 단백질 섭취를 해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최대한 내용을 쉽게 한번 다뤄볼 거기 때문에 끝까지 쭉 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미노산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미노산이 뭐냐면 단백질과 이제 폴리펩타이드의 구성 원소입니다. 단백질에는 이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9가지 류신, 리신부터 쭉 시작해서 영유아기 때 필수 아미노산은 포함되는 이제 히스티딘까지 이 9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불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우유, 계란, 생선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은 콩류, 두부 이런 것들을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조금 낫겠죠. 하지만 뒤쪽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에 너무 국한시키기보단 좀 다양하게 여러 군에서 섭취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현재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한다라면 동물성 급원에서 단백질을 얻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물론 식물성에서도 이제 단위별로 했을 때 동물성보다 조금 함유량 값이 낮긴 하지만 얻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 중에 B12라는 게 있어요. 얘는 동물성 급원에서만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이제 비타민 보충제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단백질 함유량 값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 얘들을 참고하시면 되시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200ml당 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사실 부위가 적은 부위로 선택해서 닭가슴살로 드신다거나 소고기, 우둔살 드신다거나 했을 때 크게 함유량 값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골고루 섭취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즐겨 먹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스쿱당 24g의 단백질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내가 식사 시간까지 좀 텀이 있다, 혹은 내가 좀 간편하게 먹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많이 드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앞서서 단백질 급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이제 어떤 식품에서 섭취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각각의 그람수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함유량 값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다음은 내가 얼마 정도를 먹어주는 게 맞는지, 얼마 정도를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절대적인 공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단백질을 섭취를 이제 계획을 하실 때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나는 운동을 현재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내가 조금 해봐야겠어 라고 하신다라면 1kg당 0.8에서 1g 정도의 함유량 값을 계산해서 섭취하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이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한다. 나는 대략적으로 한 1.5g 정도를 계산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주 5회 이상 운동을 한다. 거의 주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빼놓고는 거의 운동을 매일 한다라고 하시면, 그렇다면 이제 킬로그램당 최대 2g까지 계산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70kg의 성인 남자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8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1g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0g의 함유량 값을 내가 섭취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70g을 난 닭이 너무 좋아, 닭가슴살로 먹을래 라고 하신다라면 100g당 24g의 함유량 값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300g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략 72g의 함유량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양을 충족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야, 나는 계란이 좋아,
계란이 좋아. 계란 흰자에는 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3g 정도의 함유량 값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란 24개를 드시면 돼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혈액에서 중성 지방을 운반하기 위한 지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운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기 위한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는 체수분 균형을 돕습니다. 자, 네 번째는 면역 기능을 돕고, 다섯 번째, 에너지 기능이 있는데요.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탈아미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과 지방으로 전환돼서 이제 이것에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물론 이 몸에서 많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적게 먹어서도 또 안 돼요. 너무 낮은 수준의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서 뼈 길이 성장에 관여하는 필수 요소인 IGF-I의 생산과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에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있다 그러면 특히 신경 써서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포화지방과 나트륨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콩은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피토스테롤,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제 샐러드나 밥을 지을 때 좀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두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섭취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제 이 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이제 간이에요. 그래서 고단백 식사는 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고단백 식사는 과다한 케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다한 단백질 섭취한다는 건 이제 간하고 이제 신장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관절의 이제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인데, 통풍이 있는 사람이 이제 과다한 단백질 섭취하시게 되면 통풍이 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우리 몸에서 분명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고요. 단백질 섭취 값을 앞전에 이제 앞에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 사실 좀 더 쉬운 방법은 이제 칼로리로 계산해서 드시는 것보다 체중값에서 내가 이제 활동량 대비, 운동량 대비 계산하셔가지고 단백질 함유량 값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서 드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